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낙관적인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고용 지표의 긍정적인 결과가 증시의 상승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이슈들도 주말 동안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이슈 관련해서 외신들의 반응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틱톡에서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제동이었는지 무엇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함께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포브스에서 나왔습니다. 각국 트럼프 당선자 줄대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그 시기를 조금은 놓친 걸까요? 과연 여기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외신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정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브스 기사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글로벌 미디어의 평가를 담은 첫 번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접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이미 트럼프를 직접 만났고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혼란 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외신 중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령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동일한 시각에서 블룸버그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더라도 입법 능력은 크게 제한될 것이고 레임덕 상태를 넘어 잊혀지는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코스피는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충격이 한국의 밸류에이션, 즉 평가 절하로 이어진 바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춘 상태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이 대규모 인파가 촛불 집회를 열면서 외신은 평화적인 시위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간 이어진 이 추운 날씨에 대비해 담요를 두르고 정성 들인 의상을 입고 직접 만든 깃발을 들면서 멀리서부터 음악과 구호가 들려왔다라고 묘사했는데요. 일부 시위대는 기발하고 유머러스한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일부는 단두대 모형이나 바게트 같이 프랑스의 집회 문화를 연상케 하는 소품을 가져왔다는 것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분석해보는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함께 만나보시죠. AP통신에서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온 건데요. CPI 그리고 PPI를 앞서서 나왔던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보니까 골디락스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여준 것 같습니다. 왜 골디락스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까요? 함께 두 번째 기사로 자세하게 보시죠. 미국의 고용이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렸듯이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죠. 비농업 부분의 신규 일자리는 예상치를 웃도는 22만 7천 개가 늘어난 반면에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자체는 10월보다 회복세를 보인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참여율은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 내 노동력 감소는 즉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용시장이 탄탄하지만 CPI 상승률 둔화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이유로 월가는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끌어올렸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FFR 선물 시장은 12월 25bp 인하 확률을 무려 86%나 반영했고요. 시티은행은 고용시장 둔화 징후가 뚜렷하다라고 봤지만 연준이 B컷 인하할 만큼 약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인하폭 전망을 50bp에서 25bp로 변경했습니다. 이 외에도 JP모건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월보다 강하게 반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줬다고 판단을 했고 25bp 인하할 것을 강하게 뒷받침해줬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까요? 내년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연준은 지난 2016년 말 이듬해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서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을 모두 상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내년 이후의 금리 정책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과 또 이슈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는 수출입 물가지수와 단위 노동비용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참가자 수가 발표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트댄스와 틱톡 이슈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 합헌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너네 이제 틱톡의 지분을 조금씩 더 팔아라. 바이트댄스 이야기인데요. 자, 자세하게 마지막 파이낸스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심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사 이익을 보게 된 메타, 스냅 등 미국의 소셜미디어 종목들은 주가가 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틱톡은 이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틱톡은 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결과는 틱톡에게는 다소 불리합니다. 틱톡 금지를 처음 들고 나온 게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올해 들어서는 틱톡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들이 메타로 옮겨가면서 메타가 그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만약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잠재적으로 금지된다면 확실한 수혜자는 스냅챗과 메타, 페이스북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항소심이 틱톡 금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경쟁사인 메타와 스냅 주가가 이날 상승했는데요. 메타는 다시 사상 최고 행진을 재개하면서 이날 장중 3% 가까이 뛰었고 스냅도 이날은 2% 이상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틱톡의 미국 내 미래는 바이트댄스 지분 매각 여부와 대법원 결정에 달려있지만 그 과정에서 메타와 스냅 같은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틱톡 이슈가 향후 글로벌 소셜미디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는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까요?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외신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정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 좀 타격을 받을 듯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국내 정치의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여부보다도 이 외신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좀 더 이 주식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장이 누구로 인해서 지속이 될지, 이 사람이 이제 바뀔 수 있을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외신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국내에서 무언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어떤 당이 이 주도권을 잡느냐보다도 외신에서 주목한 부분들은 그 나라의 수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한 이런 외신들의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특히 환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주식시장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 환율이라든지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사실은 이 계엄령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1,4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장중에 굉장히 많이 뛰어넘고 그리고 이 1,450원 부근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원화 가치에 대해서 그 당시보다는 조금 진정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1,400원을 여전히 훌쩍 뛰어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관한 수급을 좀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더 보수적인 입장이 강한 상황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너무 뜨겁지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준이다라고 나왔는데요. CPI 그리고 P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11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굉장히 좋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침체되어 있는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정도로 봤었다가 그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서 미국 경기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는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여러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12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전에 보면은 25bp거나 50bp였습니다. 근데 이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신규 취업자 수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경제 지표들 대체적으로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됐을 때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보니까 시장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25bp에서 50bp가 아니라 25bp로 거의 다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패드와치에서도 본다라면은 25bp 가능성을 80% 이상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2월 25bp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가 기존 4차례 전망을 했었죠. 베이지북에서도 봤는데 이 4차례 전망에서도 감소할 것이다. 2차례 혹은 3차례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맞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이 예상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증시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완만하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골디락스입니다.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 속도는 이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우상향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틱톡 이슈입니다. 미국 항소심에서 바이트댄스 지분 매각 여부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갈까요? 네, 사실 혜택이 국내에서 받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메타와 이 스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수혜를 받겠죠. 이 바이트댄스, 중국에 본점을 둔 업체가 미국에서 사업권을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애플도 중국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부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국내에도 사실 미국에 있는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면 수혜를 받을 텐데 물론 이제 메타가 상승했을 때 국내 기업 일부 기업들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는 점은 있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메타와 스냅보다는 상승이 좀 덜할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 진출한 국내 기업의 미국 제재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미중 갈등의 고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규제 내면 중국에서도 규제 내죠. 그럼 또 미국에서 또 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중국 진출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 우려감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고 그리고 특징적인 기업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